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세 종목군들이 있긴 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은 강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구간은 샵 0082번이나 직접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직접 상담을 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을 이용해서도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선윤 혹은 서울경제TV 정재훈, 오늘 이 두 분 함께 출연합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오른쪽에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연결돼 있어요.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또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바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바이넥스요. 바이넥스요. 얼마에 어느 정도 매수하셨어요? 16,500원에 한 10%도 조금 안 되는데. 16,500원에 10% 정도를 바이넥스 하셨다. 예. 정현님 받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반갑습니다. 16,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좀 오래됐어요, 그게. 언제 사셨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어요. 좀 됐어요. 2018년도에 매수하셨나 보네요. 예. 10% 비중이시고요. 예. 좀 더 가져가세요, 어머니. 가져가도 되겠어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얼마까지 갖고 갈까요? 글쎄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전고점 매물소화 진입 중이거든요. 예. 요 자리대를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지금 원래 이 녀석 자체가 이게 올라가면 윗꼬리를 좀 다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손실 보고 매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어머니. 예. 그럼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매수가 위로 올라왔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그러면? 아니, 나 오늘 어디 운동하러 가가지고 그렇지. 못 봤어요. 항상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예. 기다리면 다시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 지금 어디 울리는 데 있어갖고 같이 울림이 좀 있는데 어떤 종목 얼마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비텐트. 비덴트. 네, 매수가 13,500원. 13,500원에. 네, 13,000원 비중은 25%요. 25%. 김선희 전문위원님 받아보시겠어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말씀하세요. 아, 네. 가격대가 좀 굉장히 높으신데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매수가 작년 9월달인가 저 양력으로 9월달 파는 거로 했거든요. 작년 말쯤에 하셨어요.
예, 작년 9월 달인가 한 8월 달에 했는데 네네. 이것을 아직 문자가 오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한 10번을 넘겨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회사 증권회사 무슨 회사 거식인데 회사 직원이 한 10번도 전화하려고 빨리 가서 택시 타고 가서 사라고 하려고 못 타가지고 그때나 반삼천 오자고 샀는데 네네. 이게 사고 나서 그냥 체력진지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서 빠졌대요. 이게 네, 그거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전화가 잘 안 들려서. 그렇죠. 저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네. 네, 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장님.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덴트가 뭐 비성 관련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이전부터 돌았었는데 사실 지금 지금부터 보자면 이제는 뭐 이원 컴포텍 쪽으로 좀 집중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비덴트는 좀 많이 좀 현 상황에서 보자면 좀 이런 느낌이 좀 버려진 느낌이 좀 강해요. 회사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실적 포인트가 돌아오고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조금은 많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인 것은 다행히 2018년도에 실적은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개별로 한번 볼게요. 봐도 2018년도에 영업이익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뭐 3년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상폐될 가능성은 없는데 혹시나 뭐 회사가 갑자기 자본 잠식률에 빠진다거나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런 포인트로 조금은 회사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뭐 최악인 경우 실질심사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회사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과 또 회사의 성장성 모멘텀적인 부분이 아직은 전혀 조금 공론화되고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요. 네네. 이것도 팔고 없을까 그런 사람은 더 가보다 그냥 옆으로 더 실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실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추가 매수하셔도 단가를 낮추시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비중 자체가 좀 높으셔가지고 안타깝긴 한데 좀 반등 흐름은 좀 이어갈 수가 있어요. 회사 이렇게 가만두진 않을 거고 뭐 새로운 사업을 붙이던가 또 비덴트나 이쪽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그 M&A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연관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특정 사업, 좋은 사업군을 붙여서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좀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보건데 1차적인 반등 구간 자체는 한 9,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얼마요? 9,000원이요. 9,000원요? 네, 9,000원 정도 라인 보시고 향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는 없어 보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면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에는 1차 수익 실현 그냥 손절 처리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나가고 있고요. 이곳으로 함께 지금 하실 수가 있어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BJF 리테일이요. 전화드렸거든요. 네네. 네. 그 어느 정도를 들고 계세요? 얼마에? 제가 지금 100주를 갖고 있는데 네. 13만 7,706원에 매수를 했어요. 13만 7,706원에 지금 네네. 가지고 계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정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받아보세요. 예. 네네, 안녕하세요. BJF 리테일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요. 편의점주가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앱을 했었는데요. 편의점 쪽에 있어서 이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그럼 비중은 15%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일단 뭐 발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금 BJF 리테일을 좀 보면 네네.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빠지고 있어요. 제가 산 후에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여전히 하락 추세대예요. 하락 추세대이니까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13만 7천 원대에 매수를 해서 이게 바닥이겠거니라고 좀 매수를 하셨는데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장기로 놔두면 괜찮을까요? 길게? 네네. 한 몇 개월, 네, 몇 개월 놔둬도 상관없긴 한데. 몇 개월 정도? 네. 몇 개월 봐야 될까요?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이제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많이 밀리게 된다면 아마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11만 원에서 좁은 박스로는 한 11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네. 좀 크게는 11만 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뭐 길게 보유를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올해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매수가까지? 네, 제가 매수한 거. 매수가까지는 글쎄요. 한 달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네. 좀 더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이 친구가 네네. 지금 역별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역성장이잖아요. 네. 그죠? 네. 19년도보다 올해 감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바닥을 확인을 하고 올해 3월달, 4월달 때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만큼만 가지고 계시고요. 네. 매수가 부분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이오케이요. 아이오케이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 매수하셨고 총 비중이 몇 %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5,250원이고요. 5,250원. 비중은 20%예요. 10%. 김소연 전문위원님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자,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수하신 아이오케이 좀 볼 텐데, 가격이 상당히 조금 높으신 가격이에요. 언제 매수하신 거죠, 이게? 엄청 오래됐어요. 한 3년? 그렇죠. 2016년? 네네. 그때쯤 되시는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그러나 다행히 좀 비중이 적긴 하신데, 그나마 2%라 좀 다행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좀 이 아이오케이 컴퍼니 그 연예인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보셨나요? 혹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소속 그 연예인들 보면은 요즘 가장 핫한 연예인들 보는 게 붐이나 이영자 씨나 그다음에 장윤정 씨나 다 이쪽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좀 요즘에 TV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은 좀 잘 움직여주는 연예인들인데 좀 이쪽 화장품 관련해서 좀 매출 확대나 이런 포인트들은 좀 재미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중국 관련해서 이슈 좀 터지면서 좀 한한령 해제 마치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포인트는 좀 안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한령 해제에 맞춘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긴 해요. 특히나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들 SN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무섭게 치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오케이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지만 어찌됐든 성장성을 지금부터는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라 성장성,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다면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열어봐도 매출 포인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게 올해 좀 보이고 벌써 1분기 때 200억 가까운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돌아올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면은 지금 타이밍은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그러니까 좀 비중을 사신 만큼 더 사시면 좋겠지만 좀 너무 커져서 조금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셔서 하반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단가 떨어뜨리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조금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결론을 내드리자면 조금은 과감하게 단가 낮추시고요. 가져가시고 평균 단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저는요. 네. 여기에다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가. 네. 그래서 추가 매수할 마음은 없고요. 네네. 얘가 반등 나오면은 어느 시점인지 알고 싶고 그때 그냥 손절하고 싶거든요. 손절하고 싶으세요? 너무 오래 갖고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웬만 1,700원대 맞으면 또 내려가고 그러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이 회사를 뭐 예전부터 봐왔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가 올라갈 길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손절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올라간다면 기다리는 거고 네네. 추가 매수는 하고 싶지 않아서요. 추가 협조 안 하시겠다. 자, 그러면 지금 기간이 매수하신 게 없는 것 5,250원. 지금부터 3배 이상이 더 가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나오려면요. 3,000원까지만 가면은 저는 그냥 손절하고 얼마나 하셨나요? 네? 방금 뭐라 하셨죠? 승현님? 3,000원. 3,000원? 3,000원대까지만 가져도 3,000원대까지도 2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작년 매출이 올해가 작년 매출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성에 맞춘다면은 2017년 이상의 가격대가 나와서 3,000원대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실적 자체가 발표된 시점 자체가 내년 초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3,000원 정도까지 가는 건 무리가 안 돼요. 다만 근데 물타기 싫으시다 하셨지만 비중을 높이셔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어쨌든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땐. 제가 많은 수량을 갖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드시다고 하니 3,000원 이상은 무조건 갈 테니 좀 시간 여유 가지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좀 하시거나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한 2년 기다리면 될까요? 제가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선생님. 제가 보는 판단은 그냥 실적의 성장성 맞춰봤을 때 앞으로의 1년 뒤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2배 정도의 가격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보이는데 그 다음은 저도 좀 안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OK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삼성전기를 10만 3천 원에 샀거든요. 잘 사셨네요. 몇 퍼센트 비중이세요? 좀 높아요. 내가 40%라 했는데 40% 더 돼요. 40%도 더 되시고 한 절반 정도로 그러면 한번 결정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근데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삼성전기를 잘 사셨어요. 근데 제가 13만 6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매수를 하려다가 제가 사실 장기 보유하려고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보유. 예. 그래서 들고 그냥 갔는데 지금 보니까는 12만 5천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반 20% 정도 반 정도는 지금 이 시간에 절반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서. 일단 한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삼성전기가 더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삼성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어요, 어머니. 예. 내년도 뭐 MLCC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괜찮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10만 3천 원이면 20%가 조금 넘게 수익 중이세요, 아마. 예. 근데 이제 비중이 50%시니까 이게 길게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 차라리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만약에 밀리게 되면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밀린다고요? 12만 원. 12만 원까지요? 12만 원짜리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지금 50% 비중이시니까. 예. 12만 원이면 여기서 이제 주당 5천 원씩 더 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절반 정도를 그냥 들고 가야죠. 안 팔고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안 팔고 들고 가시겠다. 예. 보유를 하시게 된다라면 저는 다시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 보여요. 14만 원짜리 때는.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요? 어머님이 못 팔고 그냥 가져가신다며요. 12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니까. 돈에 대해서 바쁘지는 않은데 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제가 30%대에 팔아야 될 거를 괜히 들고 갔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어머니. 예. 많이 올라갔을 때는 더 갈 것 같다라는 판단에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시장도 좀 불안불안하고. 예.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예. 가뜩이나 어머님 비중이 50%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절반 털어내세요. 절반 오늘 12만 5천 원 종가로 털어볼까요? 절반 털고 난 다음에 예. 빠지면 그 절반 매도했던 걸로 다시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라갔어. 그냥 올라갔으면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큼만 가져가시면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많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만든 건 그 다른 종목을 사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드린 거는요. 오늘 종가에 털을까 한 20% 파세요. 정도를. 명확하게 파세요, 절반.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원래 좀 심리라는 게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내려가면 더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 예. 꼭대기는 못 팔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노펙스 갈게요. 3,840원에 15%인데 어제 오늘 핫한 종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왔네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 시노펙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정도까지 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네요. 20% 정도 현재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수처리 관련, 물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 또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또 혈장 관련 또 이슈가 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거래량 자체가 조금 요 3거래일 내내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전 거래일보다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냥 다음 시장, 내일 시장에서의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사실 꺾이지 않는다면 이 상황만 유지해 준다면 큰 하락 자체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내일 시장에서의 마지막 한 번 반등 정도 포인트는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약간 좀 걱정인 점은 오늘 윗꼬리가 좀 강한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익절가 좀 어느 부분은 보자면 좀 이 가격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심리적 저항선이 있을 것 같은데 우선 4,500원 라인은 누구나 생각하는 저항선일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오늘은 한 4,600 한 초반대 정도의 라인에서 그 정도 라인에서는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조금 내일 시장도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내일 시장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일 시장의 상승에 관해서는 꼭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갈게요. 문자 메시지로 와 있고요. 후성 들어와 있습니다. 8,100원의 비중은 30%. 이 부분은 정재훈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은 어떻게 할까요? 예, 후성 참 무거운 종목이에요. 2차전지 수혜주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작년에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19년도에 3분의 1 토막 났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도 비슷하게 흐름들이 나왔다가 내년도부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당분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8,1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리포트도 나오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 상단 자리대를 한 9,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 자리대를 약 한 7,400원, 7,500원 그 정도 박스권역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8,100원이면 약 한 3%가 조금 안 되게 손실권역이신데 보유를 하시게 되면 저는 수익을 내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현재는 보유 의견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원익홀딩스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원익홀딩스고요. 얼마에 몇 퍼센트 매수하셨어요? 4,650원에 약 40%.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 의원님?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매수 시점은 최근에 좀 매수하셨나 봐요, 보니까. 네, 한지 한 4일? 그렇죠. 최근에 매수하셨고 좀 흐름으로는 한 번씩 좀 갈 듯한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네. 거래량 자체도 좀 터지는 거 보시고서 매수 잘 대응하신 것 같은데 네. 재밌는 점은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확실히 거래량을 보면은 5월 달에 큰 양봉 3개 나왔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6월 달에도 한 번 크게 나온 주가가 또 못 갔어요. 근데 네. 이걸 또 털고 나갔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또 좋지는 않네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네. 또 큰 폭으로 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종목의 좀 특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그래도 이 종목을 누가 컨트롤한다면 계속 같은 쪽에서 하게 될 테니 뭐 기관이면 네. 기관이 또 같은 쪽에서 관심을 가질 테니 네. 또 한 번 조만간에 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터지는 날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네. 부탁드릴 것은 정말 부탁드릴 것은 회사 실적 다 좋은데 네. 욕심내지 마시고 5,000원만 보시고 좀 대응해 주세요. 조금 가지고 계시다가 네.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봐왔던 종목인데 S맥 네. 같은 경우가 가만히 계속 있다가 갑자기 네. 어제 급등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네네. 흐름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이럴 때 욕심내시면 안 되고 더 갈 거란 생각 완전 접어버리시고 네. 매일매일 그냥 한 5,000원 아니면 4,995원 라인에다가 이중 전량 걸어서 매도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셔야지 짧게나마 좋은 수익 나실 거고요. 매수하신 구간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되 조만간 올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는 4,995원 라인에 매도 걸어 두시고 정리되면 또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익홀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장이 벌써 마칠 시간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2181.35입니다. 낙폭이 좀 줄어드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쪽 지금 야간 선물이 모두 다 플러스권역으로 돌았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 0점 나스닥은 뭐 7, 9%대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도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하루간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한번 쭉 뺐다가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후 들어서 조금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지수가 툭 치고 올라가는 이 구간이 지금 미선물이 지금 갑작스럽게 상승폭을 키우는 지금 구간들이고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팔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를 조금 더 지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네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문 할 것 없이 전부 다 팔고 있고 보험도 팔고 은행도 팔고 지금 사모펀드도 팔고 기타 법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약세 보이는 가운데 네이버, 셀트리온 빠집니다. 특히나 오늘 언택트나 기술주들은 2차 전지나 지금 미국 나스닥 쪽에 영향이 좀 큽니다. 낙폭들이 좀 생긴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카카오, 삼성SDI, 현대차까지 모두 빠지는데 현대차만 보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778.55입니다. 2.64 빠지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782 찍고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이 되는데 쭉 또 빠집니다. 빠져내리면서 775 찍고 지금 저점 대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여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팔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하단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CGN, HLB, 알테오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는데 전체적으로 HLB도 오늘 상승폭이 괜찮았는데 상폭이 다 줄어드네요. 그리고 시총 3위 CGN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실적 이번 시즌에 CGN은 거의 실적이 아웃퍼폼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가가 또 올라오기도 했고요. 잘 안 빠집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너비스, 에코프로비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이 외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테슬라가 워낙에 어제 장중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상황이고요.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주들 역시 소폭씩 조정받는 가운데 5G 관련 종목들이 장 후반에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KMW 올라가고 오이솔루션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책 이슈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장 초반에 좀 들었는데 이미 오전장부터 해서 관련 내용들이 다 시장에 다 퍼져 있었고 지난주 내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관련주들 많이 올랐었고요. 전기차나 수소차 등등에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시장은 좀 외인과 기관들이 어제 시장과는 좀 다르게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외인과 기관들 양매수 좀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또 개인만 또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코스피에서 상당히 좀 줄었다는 게 좀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시장을 보자면 코스피 자체가 지금 오늘장에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양봉 보여주면서 그래도 고점 라인을 좀 그러니까 최고가 자체가 오늘 종가로 마감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 대한 조금 기대감을 좀 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자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웃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왜 씨 웃어요? 낙폭을 좀 많이 축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이 부분들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건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움직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구간에서 좀 보게 되면 어제 2차 전지 쪽 많이 밀렸었고 수소차 쪽 관련주들도 이슈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쉬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좀 대다수 좀 많이 저는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실적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사실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끝나게 되면 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라면. 근데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성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IT 쪽 섹터나 뭐 2차전지 여전히 뭐 실적 좋을 거예요. 네, 5G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은 안 좋지만 향후에 대한 실적은 좀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의 흐름들보다는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는 뭐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11% 내린 2183.60이 마감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36% 내리면서 778.39에 마감합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4원 80전 올라간 1205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자연과 환경이요. 자연과 환경이요. 얼마에 매수를 하셨고 전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660원에요. 5%예요. 많이는 안 사셨는데 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받아보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16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6월 달에 좀 매수하셨네요?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게 이제 뉴딜 조금 맞는 거 같고 환경 쪽 얘기하고 네. 이낙연 주하고 또 연관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초보시네요? 네. 초보분이 벌써부터 테마 쪽을 좀 하고 계시는데 이거 테마라고요? 이게 테마예요? 테마성 종목이죠. 이낙연 관련주 테마주. 환경 쪽에서 환경 테마주. 이건 테마주예요, 어머니. 개별주. 그런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나는 생각은 못했네요. 그거는 뭐 저는 모르겠고요, 어머니. 네. 일단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개별주예요. 테마성 종목,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인맥 관련주라든가 뭐 정부 정책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어머니 확인해 보셨어요? 여보세요? 그냥 좀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실적 안 좋아요, 어머니. 실적 안 좋고요. 어머니가 단기로 보셨죠? 네. 단기로 보셨으면 매수가에서 파세요. 딴 종목 하세요. 좋은 종목으로. 아시겠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시죠? 매수가 부분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면 팔라는 얘기예요? 싹 다 매도하고 좋은 주식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언제쯤이면 올라올까요? 이게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이게 빠르면 이번 달 안에도 흐름들은 한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달이요? 그러니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세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성투하시고요. 네. 네, 자연과 환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전화 연결로 와 있다고 해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네. 경인양행을 경인양행. 네, 9,200원 선에서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70% 정도 되거든요. 비중이 높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걸 언제 사셨어요? 한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혹시 사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유는 지금 약간 일본 그 정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러나서 네. 또 수익성이 있을까 하고 맨 처음에는 샀는데 좀 약간 수익을 났는데 갑자기 우후장에 밀려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때 못 팔고는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1선도 어저께 보니까 무너지고 그러나서 오늘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종목이 되게 이제 주식계 유명하신 분께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투하고 계신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타이틀로 유명하신 35세 100억 주식 부자 이 타이틀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되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사가 좋아요. 성장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카린을 통한 매출 할때 포인트 좋고 염료를 통해서 IT 쪽에 이제 제품군들의 좀 매출 다변화가 크게 나와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 모멘텀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다만 이제 매수하신 이 시점 자체 매수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으셨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높게 잡으셨던 거예요. 네.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면은 너무 급하게 따라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이게 사실 뭐 수급으로 좀 보면서 조금 참 체크해 보자면 최근에 기관들이 쭉 따라 매수 들어오다가 좀 매도가 나간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간에 올라갈 때 요 끌어올릴 때는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힘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다 털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건 맞지만 조정은 또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제가 보는 가격 라인은 한 7,000 중반 정도까지 열려 있긴 해요. 한 7,500원 라인까지. 예. 이 정도 포인트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잡으시는데 비중이 또 70%세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또 급하게 따라가셔가지고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종목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맞아요. 다만 7,50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 예. 그 시점에 그 시간까지는 좀 인고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좀 잘 버텨보시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10,000원 이상 넘어가고 할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서 다른 업종군들도 같이 한번 조금 비중을 담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뭐 실적 같은 거는 좀 제가 보니까 네네. 예, 3월달에 보니 1분기 때 약간 실적은 났던데 네, 맞아요. 혹시 2, 4분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간에 2017년, 2018년, 19년도에 보았던 실적의 성장성을 보고 또 하나 매출 포인트는 그 어떤 분기보다 또 잘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1분기가. 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걱정이 일단 우선적으로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약간 밀렸지만서도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다만 실적 우려감이 약간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이제 7,500원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네. 버티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네. 아, 그러면 현금 있으면 추가 매수 그렇게 좀 잡아도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지만 매수하신다면 8,000원 아래에서 꼭 하십시오. 아, 예.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티아라. 대야 TI 아닐까요, 시청자님? 네, 대야 TI. 얼마에 어느 정도 사셨어요? 7,360원. 좀 높은 데 샀어요. 높은 데서 어느 정도예요, 비중이 전체에서? 30%요. 30% 비중도 적지 않네요. 하고 계속 내려가네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예. 네. 너무 정 의원님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따뜻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따뜻하게 얘기를 해드리길 바라세요? 아, 네? 제가 따뜻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니, 이게 판단은 바로 냉철하게, 내려가가지고 말은 따뜻하게 그렇게 해줘요, 좀.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저기 TV에 대야 TI가 네. 철도 관련주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기업이 대북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던 것도 알고 계세요?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네.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대북 섹터 쪽으로도 이게 테마가 분류가 돼 있어요. 아. 근데 예전에는 이게 북한하고 뭐가 이슈가 있거나 하게 되면 항상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북한의 이슈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뭐 미국에서 들리는 얘기지만 10월 달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예. 그럼 이제 그거 기대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인프라 쪽에 있어서 이 국내 쪽에서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도 한 번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서 한 10% 정도 약간 넘게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네. 비중 30%시고. 네. 이거는 그냥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실적은 볼 거 없어요, 어머니. 솔직히. 예, 예. 실적은 볼 게 없는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혹은 최근에 거래량들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네.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매수가율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적당히 팔아야 되겠죠. 차익하고 나오세요. 어머니 이거 단기로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단기로. 그러니까 적당히 네. 챙기고 나오세요. 네.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친절해서 지금 제가 녹을 뻔했잖아요. 네. 제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네. 맞춰줘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예, 다음은 문자로 와 있고요. 모나미 5,720원에 비중 15%. 아까 테마주 말씀하셨는데 김현님 전형적인 테마주죠. 여기. 네. 항상 반일 감정 나오면은 주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근데 회사 기본적으로 모나미 자체가 매수하신 게 이제 5,720원에 15% 매수하셨는데, 우선 회사 실적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랄까? 그냥 항상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1,300억대 지금 몇 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올해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냥 문구로 잘 팔고 다 해요. 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요즘에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고 있긴 해요. 특별한 이슈거리 좀 맞아서 또 시장이 또 분위기 타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테마성 재료 가지고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은데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계단식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추가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이쁜 모습이에요, 사실. 이거를 분봉상으로 보더라도요.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꺾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오늘 장 종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가격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량과 차트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대 드디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가 있고 최소한 6,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가지셔도 되긴 하지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매수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수익 났을 때는 좀 빠르게 좀 정리하시거나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선택하셨고 반등 나오면 빠르게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미 이야기 듣고 왔고요. 종목 하나만 더 짧게 갈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KM 19,850원에 비중은 10%. KM 여기도 약간 테마성이긴 하죠. 네, 테마성의 흐름들이죠, 사실. 19,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고점 자리대를 넘어갔어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갔다가 지지를 받고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 17,000원 자리대가 일단 깨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올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꽤나 좋아져요. 작년에 대비해서 예상치지만 한 5배 가까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IT 쪽에 있어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확 치고 나가는 거 부분들보다도 일단 실적 확인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확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 당분간은 한 2만 원대 초반, 한 2만 500원, 2만 500원에서 17,000원 정도 그 자리 돼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위로 올라가서 한 2만 500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근데 비중이 10%예요. 비중이 10%라면 일단 조금만 더 한번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